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첫 거래일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6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잘 견뎌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잘 보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견뎌냈다라는 표현이 잘 맞지 않았던 잘 맞았던 상반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6월의 마무리도 좀 반등하면서 마감이 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미국 시장에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장이 상반기가 여간 좀 쉽지 않았던 보다는 참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쫙 보니까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과거 1970년대 이후 가장 어려웠던 최악의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던 분들은 나는 최고와 최악의 시장을 모두 경험하지 않았나. 단기간에 정말 많은 시장의 변동성,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7월의 첫 거래일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아침,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잠시 후에 제가 시장 상황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고요. 또 오늘은 금요일 이 시간 지금 미국 현재 계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연결해서 오늘 주제를 제가 어제 또 우리 이 교수님과 늘 긴밀하게 목요일마다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또 흥미롭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많이 담았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파월 의장을 생각하는 S&P 500 지수의 범위, 그 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주실 텐데 내용을 살짝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들이니까요.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또 월가의 소식까지 전해 주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쭉 확인해 볼까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유가도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발목을 잡아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로 마감이 됐다라고 저희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다우지수가 0.82% 하락하면서 3775포인트 선, 그리고 S&P 500 지수도 0.88% 하락하면서 지수가 3,785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이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초반에 나스닥 지수가 3% 안팎의 하락으로 낙폭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1.33% 내린 11,028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연준이 좀 선호한다. 그러니까 연준이 선호한다라는 게 연준이 이 물가 지표를 보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한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근원 PCE 월가의 예상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소폭 하회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 높은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잠재우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5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7% 상승을 했고요. 이 월스트리트가 집계했던 전문가 예상치였던 4.8% 그리고 전원치였던 4.9%보다는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하회는 했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둔화를 보였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금 넉 달 연속 0.3%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음식과 또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5월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6.3% 상승해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전월 대비로도 봐도 0.6% 오르면서 전달에 기록했던 수치가 0.2%였는데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유의미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연준의 이런 긴축 기조가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텐데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전혀 그러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해서 긴축을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또다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또 계속해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고요. 시장은 이 때문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 이 관련된 지표 가운데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는 고용 관련된 지표, 실업보험자 청구수를 좀 잘 보자라고 했는데 지난주보다는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23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여기에도 사실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한 2분기 GDP 전망치를 보면 계속해서 우려했던 대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지면서 일명 기술적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됐습니다. 연은이 GDP 나우 모델로 추정한 미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밤사이에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1.0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스트리트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에 따라 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맵을 준비했죠. 맵을 보면 역시나 이제 우려대로 기술주 중심의 전반적인 하락 보였고요. 어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106달러 선까지 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엑선모빌, 쉐브론 비롯해서 1에서 2% 후반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통신주 하락을 했고 이 반면에 유틸리티나 산업,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소폭이지만 상승세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92%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코로나 백신 제공 관련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장중에 3% 안팎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각각 1% 초중반 후반까지 하락세를 보였고요. 구글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했고 메타의 주가가 1.64% 하락, 아마존도 계속해서 반등하지 못하면서 오늘도 2% 하락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1.76%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600달러대, 그러니까 673달러 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선방 보였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 넘게 빠졌고요. JP모건도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뉴스 간단히 보자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조정 주당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좀 낮은 한 자릿수로 유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7%대 하락을 했고요.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죠. 저희가 뭐 계속해서 카니발 관련해서 시장 월가에서 그 전망치 주당 그 주가 수준을 최악의 경우에는 뭐 0달러 이런 얘기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모두 하락했습니다. 뭐 카니발뿐만 아니라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모두 2, 3%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고급 가구업체로 불리는 RH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시장의 둔화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경고에 나서면서 무려 주가가 두 자릿수대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건강센터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유니버셜 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실적, 예상치를 밑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대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실적을 계속해서 이제 7월 달 접어들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발표를 하고 전해드릴 텐데 시작부터 사실 그렇게 좋은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우려감에 과연 우리가 3분기를 편안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미국 현재 계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동안 엄마, 동안이 성적 또 올랐다며? 영진이는 비싼 학원 바꿨는데 더 떨어졌다니까? 영진 엄마, 누가 요즘 학원 보내? 아직도 안 해? 설탭! 서울대 선생님이 1대1로 족집게 가외해주니까 단기간에 성적이 쫙쫙 올라. 설탭이 입시 상담까지 해주잖아. 학원진도 못 따라가고 인강 볼 때 졸기만 하는 우리 아이. 지금이 바로 초밀착 1대1 설탭 케어가 필요할 때. 요즘 엄마들이 선택하는 프리미엄 서울대 가외 설탭. 서울대 가외가 월 19만 9천 원이라고? 학원보다 싸네. 뭐? 지금 시작하면 첫 수업 무료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준다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과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 네, 어젯밤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많이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의원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59달러로 예상치였던 2.43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또 분기 수익 같은 경우에도 86억 4천만 달러로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 수요 악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4% 넘게 하락을 했고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 진행되는 와중에 바로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장중에는 1.32%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지금 장 마감 후에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2.97%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층 인터뷰 뉴욕이 아니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계시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뒤에 보니까 바람이 좀 그쪽엔 살랑살랑 부네요. 날씨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2시 반쯤 됐는데요, 네. 오후에. 그러니까 오늘은 그 날씨가 맑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여기가 오전에는 조금 싸늘하고 안개가 많이 끼고 원래 샌프란시스코가 안개가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좀 개는데 오늘은 약간 날씨가 흐린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도 지금 날씨가 비는 그쳤습니다만 좀 많이 흐립니다. 그래도 비가 안 오는 맑은 곳에 계셔서 다행인데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참 다 흥미롭습니다. 일단 미국 현지 상황도 전해 주실 거고 파월이 희망하는 주가의 수준이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뭐 이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투자는 경험이다. 자기 음. 피부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공식 인플레는 한 8에서 9% 정도 나오잖아요. 오늘 또 이제 연준이 중요시하는 PC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미국을 6개월마다 오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실제 그 체감하는 물가는 한 20-30%씩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좀 예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하강하기를,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지만 둔화되길 원하는 파웰은 주가가 좀 빠지는 걸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 심리적으로 이제 경제 주체들의 그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테니까. 그래서 파월이 희망하는 주가 수준, 그다음에 이제 푸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이 정도 주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을 우리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 나왔던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제 유튜브에도 이제 어제 올렸는데 네. 그 투자 뭐 재무 분야의 거의 대부 모든 그 이론이 다 이분한테 나왔는데, 시카고 대학교 유진 파마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리서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과거 100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지수가 20% 폭락한 후 저점에서 지수를 사면 5년 동안 누적적으로 평균 72% 수익을 누렸다. 그래서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길게 보면 참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랑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내구재 주방용품 파는데 윌리엄 소노마 매장 방문한 것과 나이키 매장 방문한 거를 좀 비교하고 네. 나이키 실적은 뭐 이미 다 아시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참고할 시사점을 몇 가지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 뭐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좀 가이던스가 아주 안 좋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4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예상보다 한 20% 생각보다 낮게 했고 순이익은 그런데 이 회사는 약간 문제가 CEO 산제이라는 인도계 미국인이 항상 너무 불리시하게 얘기를 해요. 네. 불과 한 달 전에도 마이크론이 구조적인 성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국내에서 보면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시장은 알고 반영을 시킨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 여기에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제 월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헤지펀드의 요즘 뭐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핸섬하고 그 다음에 뭐 워낙 똑똑해서 제일 주목하는 사람이 그 빌 액맨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트위터 이제 저는 팔로우 하는데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감을 주는 똑똑한 글을 종종 올리는데 이분이 오늘 올린 게 경제는 심리다. 우리 뭐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지금 소비 심리가 약한 것은 그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인플레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는 여전히 풍부하고 많고 경제는 강하다. 그래서 연준이 확실하게 인플레와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으면 이러한 그 약화된 그 소비 심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4가지 예를 우리 보통 일반 미국에 사는 개인들이 느낄 인플레를 제가 예를 들 텐데 하여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1년 전에 비하면 달러 기준 보통 미국 사람한테는 한 20-30%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먹고 생활하는 물가, 생활 물가 기준으로. 근데 이제 저희 같이 한국에서 온 사람은 또 원화가 한 20% 절하됐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생각하면 한 50% 오른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저희가 며칠 전에 식빵을 하나 샀는데 네. 이게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뭐 한 3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요? 2-3달러?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트에서는 네. 한 3,000원에서 5-6,000원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 뭐 퀄리티에 따라서. 근데 네. 이게 저희가 10달러 이상 주고 샀어요. 10달러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오게닉을 파는 조금 그 괜찮은 네. 그런 그로서리에서 샀지만 그만큼 이게 음식값이 진짜 많이 오른 것은 그러니까 10달러 하면 이제 원화로 하면 한 4,000원 가까이 되죠. 10달러가 넘었으니까. 저 한 줄 식빵이에요. 네네. 와.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1년 전에 한 3달러 정도 보통 했는데 네. 여기 오른쪽에 쉘 로고가 찍힌 건 제가 찍은 거고 6달러 40 여기 네. 샌프란시스코. 왼쪽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 트위터를 안 해요. 지금 열흘째 잠적을 해서 아주 그게 뭘까요? 화제인데 미국에서 마지막 올린 트위트입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찍은 건 7달러 11일. 그러니까 7달러 11센트. 그러니까 그 기름값이 얼만큼 많이 올랐는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두 번째 예고.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뭐 여행 시즌이어서 뭐 그 미국 전 국민이 그동안 2년 동안 여행 못 간 거를 국내나 뭐 유럽 같은 데 많이 가는데 네. 그 파일럿이나 승무원들이 안 나와서 비행기 취소가 또 그렇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유나이티드 에어 가장 대표적인 항공사가 이번 주에 파일럿의 임금
기본급을 15% 올리는 걸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항공사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자회사는 네. 일부 파일럿은 50%까지 급여를 올린.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면 또 지출을 해서 경제에 도움은 되지만 인플레이션에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그런 예죠, 되게. 네. 뭐 국내도 이제 인건비 많이 올라서 최근에 문제가 되지만 대기업 같은데 테크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값도 많이 올랐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 지금 이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전만 해도 3%에 30년 모기지 금리를 빌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5.8%. 네. 그래서 이제 섣불리 집을 못 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상당히 여러 면에 있어서 개인들을 압박을 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그동안 상당히 좋다가 최근에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고, 특히 내구 소비자는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주방용품 파는 그런 매장을 네.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인플레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단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지수 상황을 선호하고 지금 원한다라는 겁니까? 여기 저 다음 페이지 네. 보시면 제가 길거리 가다 찍은 건데, 여기 파월 의장님이 뭐 영역을 넓혀서 샌프란시스코의 길 이름도 파월로 네. 지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이 흔항성은 아닌데 여기 그 트램이 많이 다니는 길에 파웰이라는 길이 있어서 제가 하나 찍었고, 네. 그 다음 그림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파월이 어제 그 ECB 회의가 열린 포르투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을 내가 못 잡는 것을 진짜 걱정하지, 오히려 내가 금리를 너무 올려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건 덜 걱정을 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진짜 지금 연준의 미국 중앙은행의 가장 목표는 물가를 잡는 것이다. 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가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의 고착화.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이러면 경제가 진짜 그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기업들 CEO가 이제 최근에 많이 우려하는 그 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매달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하는데 얼마 전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그 옛날에 뭐 burn and keep put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중앙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주가 하락의 수준을 얘기하는데, 파웰 푸시 이제 어느 정도냐고 서베이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연준이 금리를 0.75% 올리기 전에 서베이를 한 거니까 네. 이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수가 보일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가장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한 S&P 지수 기준으로 3,50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파월이 잡는 염두를 것 해놓는다. 같고, 그리고 실제 지수가 이제 오늘 조금 하락해서 3,800이 다시 깨졌죠. 근데 네. 오히려 주가는 조금은 여기서 많이 뭐 급락을 하는 건 원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약보합을 보여서 계속 경제가 둔화가 되게 그 심리를 악화시키는 것을 파월이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약보합의 주가를 파월이 희망하고, 아마 그 레인지는 한 3,500에서 한 3,600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갖고 제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늘 추가적으로 언제든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4월 초부터도 이제 한 3,800이 일단 어느 정도 적정 주가인 거 아닌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경기가 더 악화되고 기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오늘도 뭐 월그린 부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뭐 나이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익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상황이면 주가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약간 다행인 것은 오히려 매크로 뉴스가 안 좋은 게 증시에는 조금 청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게,
경기가 자연스럽게 둔화가 되면 연준이 진짜 너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오히려 조금 더 괜찮은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한 7% 미국에 올랐는데 이번 주에 뭐 조정을 조금 받기는 하지만 많이 안 빠지는 게 네. 그런 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단기적인 상황에만 좀 고립되다 보면은 너무 힘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까지 좀 이렇게 내다보려면 여러 석학분들의 좀 그동안의 발언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며칠 전에 그 네. 디멘셔널 펀드라고 미국에서 가장 뭐 국내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800조 원을 운영하는 아주 그 우수한 운용사인데 네. 국내 연기금들이 많이 맡깁니다. 근데 음. 이제 여기에 그 운용의 토대를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진 파마 왼쪽에 여기 노벨상 받은 다음에 아마 찍은 사진 같아요. 네. 오른쪽은 전에는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트머스 컬리지에 있는 켄 프렌치. 그래서 이 두 분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 두 분한테 제가 35년 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업을 아,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분은 저를 당연히 기억을 못하고 엄청 고생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열공 저 예, 이모티콘이 있는 예, 예.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발표한 네. 내용이 뭐냐면, 근데 이분들이 특히 파마는 우리가 보통 아는 투자 이론을 다 이분이 거의 뭐 처음부터 만들다시피 해서 거의 뭐 대부라고 불립니다. 근데 네. 이제 이분이 그 발표한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 과거 한 100여 년 정도 미국의 그 주가 지수를 보면 주가가 10%, 20%, 30% 각각 그 정도 이제 급락을 한 후, 네. 그 5년 정도 그 지수를 지속적으로 들고 있었으면 매우 높은 투자 성과를 보였다. 이제 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 페이지가 이제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네. 뭐 오늘 기준으로 1분기에 S&P가 21% 빠졌으니까 여기 가장 왼쪽 그림은 이제 지수가 10% 하락한 가정인데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중간에 표시가 된 막대 그래프 주가가 20% 하락한 후 저점에서 그 지수를 하면 1년 동안은 22% 수익이 났고 3년 동안은 41% 수익이 났고 5년 동안은 누적적으로 72%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100년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72%라는 것은 복리로 따지면 연 한 12% 상승하는 것인데 이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고 경기 침체를 가정을 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아주 약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가 심화가 된다면 주가가 뭐 여기서부터도 한 10%는 더 당연히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30% 이상 하락을 한 경우에 저점에서 지수를 사면 똑같이 1년 동안은 한 24% 상승하지만 3년 동안은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 상승, 그 다음에 5년을 두고 있으면 역시 이것도 한 50% 이상의 수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면 그 여기 경기 침체의 경우 가장 오른쪽의 경우에도 1, 2년은 주가가 혼조세를 보일 수 있지만 5년을 똑같이 지수를 들고 있다면 50% 이상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보여준다. 과거에. 그래서 물론 과거가 미래를 절대로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가장 그 석학들이 이러한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플레이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S&P 500 지수 ETF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이나 업종 ETF, 테마 ETF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SPY, SSGA가 하는 거 거래가 가장 많은 그 ETF죠. 아니면 블랙록이 하는 iShares, IVV, 아니면 뱅가드, VU 이런 것들 뭐 셋 다 뭐 아주 훌륭하고
각각 그 언더라인 자산이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를 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중에 하나를 제가 그 어제 영상을 제 그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이걸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 퇴직연금 이걸로 지금 자기 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으신 생각이라고. 그 대신 네. 5년 동안 절대로 팔지 말라고 제가 그랬는데 네. 좀 여유가 있는 분이나 처음 시장을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가 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좋은 전략 같습니다. 되게. 네. 그 유명한 우리 가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이제 본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그 유언 비슷하게 그 가족이었는지 와이프였는지에게 지수 인덱스 이 S&P 500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천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셔서 예, 지금 이 이야기가 좀 공감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네. 스파이를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더 워런 사야죠. 버핏이 보면 자기 빼놓고는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또 재밌게 되돌려서 생각을 하면. 네. 자, 예. 어쨌든 세계적인 석학의 코멘트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잘 얻어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위해서 결국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서서 그 윌리엄 소노마와 나이키 매장을 직접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제가 이제 매장을 몇 군데 갔는데 이제 네. 윌리엄 소노마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방용품, 그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그 꾸미는, 근데 네. 특히 여기 뭐 그릇, 냄비, 그다음에 뭐 주방에서 쓰는 음. 기구들인데 매장이 엄청 큰데 네. 3층짜리 매장인데 저희가 점심 좀 지나서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 사람이. 그만큼 이제 내구재 소비는 지금 많이 꺾이고 증가율로 따지면 제 생각에 2분기, 3분기에 상당히 많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전기 제품들도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같은 데 보면 핸드폰이나 그 PC, 가정용 PC 이런 것들이 많이 꺾이는 얘기가 아마 컨퍼런스 콜에 나올 텐데 네. 그게 결국 반도체 주가에 이제 악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하여간 내구재 소비재는 급격하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반면에 여기서부터 한 몇백 미터 떨어진 나이키 매장은 5층짜리 매장인데 뭐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가본 나이키 매장 네. 중에. 근데 매 층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활기가 넘치고. 그래서 약간 그 나이키 같은 데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고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즐겨 찾는 옷이고 이제 그런 그 측면. 그러니까 여전히 그 브랜드 가치가 있고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그런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나이키가 사실 이제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1년 사이에서도 주가가 최근에 이제 최저치까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실적 발표 내용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나이키 실적은 워낙 기대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까 회사도 조금 워닝을 했고, 애널리스트도 다운그레이드해서 기대보다는 조금 좋았지만 중국 쪽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55%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완전히 어느 정도 따로 가는 것은 앞으로 좀 고착화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이키 같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꽤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중국에서 제조를 하는 데들은 앞으로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 같고 종종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애플과 테슬라의 5대 리스크의 그 중국 리스크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도 많이 하지만 이제 제조를 대부분 조립을 거기서 하고 테슬라는 최대 공장이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2분기 실적에도 이런 점이 두 회사 다 부각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약간 그걸 아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초강세니까 나이키 같은 데도 보면 현지 통화, 그러니까 환차손을 입기 전에는 매출액이 3% 증가했는데 달러로 표시해서 그 달러가 강세여서 마이너스 1%로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4% 포인트나 차이 그 타격을 입었는데
하여간 다국적 기업들, 미국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다 타격을 입을 것 같다. 1분기에 이미 뭐 알파벳 같은데 이제 그런 조짐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이키 같이 진짜 제가 좀 다음 그림에 보여드리겠지만 제품이 계속 그 소비자의 니드,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디다스랑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와 밀착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뛰어난 브랜드 같이, 그 다음에 아디다스는 다이렉트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그 매장을 통하지 않고 파는 게 전체의 한 40%나 벌써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성공한 데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주로 여기 만드는데, 최근에 보면 여기 그 디자인들이 약간 그 캐주얼한 옷까지 이제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입을 수 제품의 있게. 그래서 조금 그 캐주얼한 옷들, 그래서 약간 그 제품의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오히려 최근에 뭐 갭이나 이런 데들이 주춤하니까 이런 시도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저는 이번에 나이키의 중국 쪽 실적은 이 락다운 영향이 단기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생산 기지나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나이키의 그럼 지금 상황이 주가가 사실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키, 아디다스 거의 모든 외국 그 신발, 아슬레틱 그 네. 웨어 회사들이 중국에서 고전을 하는 게,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또 그 애국심에 호소를 해서 지금 그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건성의 그 드래곤 용이라고 그래서 뭐 안타 이런 데들이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꼭 이런 그 아슬레틱 슈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전반적으로 약간 중국 사람들이 애국심에, 특히 미중 관계가 되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뭐 테슬라, 애플 같은 데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 거기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네. 나이키가 보면 다우 지수 30개 중에 금년 들어서 주가가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빠진 거예요. 그 디즈니 다음으로 한 40% 이상 빠졌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이 참 그 효율적인 게 회사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을 것을 미리 반영을 한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한 40% 빠지면서 올해 그러니까 여기는 5월 결산인데 5월 결산 실적이 계속 안 좋아졌고 악화됐고, 내년도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기업이익이 같이 하향 조정이 돼서 지금 이제 뭐 퍼가 금년 6월부터 이제 앞으로 12개월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퍼가 한 한 7, 8배, 한 30배 정도 돼요. 근데 나이키는 항상 성장성이 높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퍼가 20대 후반, 어떤 때는 이제 30배가 넘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주가가 밸류된 것 같고, 여기 이제 골드만이 그 주가를 계산한 법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그 베이스 케이스, 기본 가정과 그다음에 worst case, 안 좋을 때, 그다음에 best case, 가장 좋은 가정을 했는데, 이제 보통 증권사들이 12개월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7월 1일이니까 내년 7월 1일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익을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기업이익을 갖고 거기다가 이제 멀티플을 PE를 27배를 곱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한 120달러를 골드만삭스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빠져서 한 102, 3달러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앞서서 이제 유명 석학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어제 콘텐츠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어제 뭐 여기 파마 교수 얘기를 네. 좀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했고, 음. 그다음에 내일 토요일 날 우리 그 반도체 얘기를 정인성 작가 SK 하이닉스에 근무하던 분 모시고 네. 하는데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TSMC와의 격차를 파운드리에서는 좁히기 좀 어렵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 내일 올라갑니다. 네. 관련된 출근한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뒀는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현재 계시는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거 누가 자켓 덮어준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원래 케이프 스타일이라서 이게 팔이 뚫려 있는 그런 재킷. 패션을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위원님. 네. 제가 주주로 있는 버크셔에서의 티셔츠를 입고 오셨네요. 저도 주주고요. 네. 이 저는 주주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한 주 네. 280불. 네네. 많은 분들이 제가 버크셔에서 얼마에 샀는지 이미 저는 인증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신 거예요. 저는 그 280달러가 한 주가 중요한 게 의미 아니라 없죠. 앞으로 평생 갖고 가시라고. 그렇죠. 네, 저를 네. 기억하시면서. B주가 네. A주가 될 때까지. 네. 자, 오늘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가 아닌 게 지금 상반기를 결산해 보면은 네네. 이 단어가 최악의 상반기였다. 네, 맞습니다. 네. 1970년 이후에 최악의 상반기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딱 하나죠. 인플레이션의 발목을 잡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엔 뭐 전쟁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을 귀결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 이것이 결국 주가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든 네. 딱 하나를 요인을 뽑자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리세션 우려감 그걸로 증명되지 않을 설명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하튼 네. 올해 상반기는 최악의 상반기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보면 최악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20.6% 21%가 떨어졌고 다우는 조금 낮지만 다 뭐 20에서 30% 떨어진 것이 흐름입니다. 결국 이 폭의 차이 있죠. 뭐 폭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그림이 아닙니까? 그쵸. 네 개 다 똑같이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시총. 이거는 3위. 시총인데 이거는 S&P부터 보면 에너지 쪽 좀 초록색 있죠. 에너지 쪽이요. 이게 상반기 네, 상반기예요. 기준인 그냥 거죠?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헬스케어 쪽에 좀 있고요. 네, 조금. 네, 조금 있고 그 다음에는 없죠. 실제로 보면 뭐 필수 소비재 좀 있어요. 예. 그렇고 에너지 유틸리티 있지만 그냥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시뻘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은 다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IT가 좀 적거든요. 그리고 좀 오래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많은 분들 느낌으로 보면 뭔가 좀 밸류 느낌이 들어가는 게 제법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 초록색이 좀 드문 보입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큰 것들은 역시 시가총액 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빨간색으로 보였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 100은 더 좀 심하죠.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는 것이 나스닥 100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올해 상반기 재미없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뭐 이걸 또 보시죠. 종목별로 좀 보면 뭐 너무나 명확하지만 최고 상승률 20개입니다. 지금요. 근데 1등이 버크셔 회사가 많이 매집한 종목인데 네. 버크셔 회사의 효과인가요? 네? 저게 버크셔 회사 효과인가요? 분명히 효과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20개 중에 16개가 에너지에 그쵸. 있었고요. 나머지가 4개 정도가 다른 쪽에 있었는데 다른 쪽에 별로 관심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또 네. 현실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올해 그 벅시에서가 했던 말 중에 기억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사실 혹시 그 벅시에서가 그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뭐 매년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그 4월 말 했고 월요일 첫날이요. 첫날 그 주총회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월요일 날 이 방송에서 했던 전해드린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기억난다 그랬어요. 뭐죠? 쉐브론은 직접 언급을 안 했어요. 옥시덴털 페트롤을 왜 사냐고 그 질문한 사람이 손들고 질문했거든요.
그때 워런 버핏이 했던 말 딱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 제가 영상 몇 번 돌려봤거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너무나 뻔한 회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은 말도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렵게 얘기 안 하거든요. 진짜 뻔한 회사랍니다. 뭐냐면 돈을 벌잖아요. 벌으면 뭐를 주냐면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주고 또 남은 거를 뭐냐면 자사를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벌어들인 돈을 그분의 표현에 내면 정확한 수치는 안 맞지만 현금으로 남은 돈의 절반을 2개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 배당 주고 자사죠. 자사도 늘렸다는 거예요. 배당을 하고 자사 늘렸고 거기다 남은 돈을 또 뭘 했냐면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건강하네요. 너무나 뻔한 회사를 했는데 그 세 개가 뭐냐면 광해의 주주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광해 주주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사실 그분이 예전부터 했던 말인데 이번에 진짜 더 명확하게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뇌리에 좀 남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16개는 딱 그거였겠고요. 하락률 상위는 아쉽게도 여러분들 다 아는 넷플릭스가 70%, SE도 65%, 온라인 테크놀로지 저는 좋아하는 회사인데 60%, 페이팔 이것도 저도 엄청 좋아하죠. 60% 떨어졌고요. 쭉 들어서 엔비디아도 47%, AMD도 45% 등등등 떨어진 거죠. 넷플릭스는 이제 그 컨텐츠 광고 얘기 예, 나오던데. 광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리드 헤이스팅스는 여러 차례 걸쳐서 네. 안 한다 그랬는데 코CEO가 있어요. 근데 뭐 검토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죠. 수익성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은 광고를 하면은 기존 뭐 가격보다는 저렴한 뭔가 모델이 나오겠죠? 기존 모델이? 메일 한번 보내보시죠. 뭐. 그래야죠. 그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예. 왜냐하면 광고도 다 보고, 예? 네. 다 보고 내가 돈도 뭐 $20씩 내기는 억울하잖아요. 그쵸. 네. 여태까지 뭐 내라라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케이블 TV 보시잖아요. 네. 케이블 TV 뭐 대부분 묶여서 결합 상품으로 들어있죠. 들어있긴 들어있지만 그래도 뭐 그 단독으로 보면 또 15,000원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케이블 TV 만약 단독으로 본다 그러면 뭐 그 정도 내는데 네.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는데 광고 다 보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이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은 광고를 안 받는데 뭔가 갑자기 보라 그러면 뭔가 좀 처음 반발이 생기겠죠.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말씀하신 대로 뭐죠? 다른 상품이 나오거나 뭔가를 하겠죠. 자,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좀 봐주세요. 네, 가장 오늘 뭐 얘기하셨겠지만 결국은 개인 소비 지출이요. 개인 소비 지출과 근원 소비자 지출이 있겠는데요. 근데 6.3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다행스러운 건 전망 6.5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인플레이션 물가를 고려한 소비는 0.4%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넣는데 똑같은 10만 원 넣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뭐 60리터를 넣었다면 네, 네. 앞으로는 50리터밖에 못 넣었다. 그런 맞아요. 느낌, 그런 그랬어요. 느낌으로의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인 근원 소비 지출이거든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사실 느낌으로 보면 헤드라인이 더 중요하죠. 4.7%가 나와서 전망보다 조금 낮았고요. 전월은 4.9%였고 이거는 오히려 2009년부터 긴 흐름인데 이게 역시 뭐 3, 40년 만에 최고였는데 여튼 핵심은 3개월 만에 조금 3개월째 꺾이고 있는 건 분명히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갖고 실제로 평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평가요. 근데 이걸 갖고 완전히 꺾였다고 말할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 에버코어 회장인데 CEO인데 이번에 직접 오늘 블룸버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시면 요걸 그대로 찾으시면 블룸버그에 오늘 나옵니다. 지금 영상 올라와 있는데 저도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제어 노력이 아직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히 말할 수는 없으나 아주 조금씩이요. 아주 조금씩은 뭔가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굳이 이제 긍정적인 찾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으나 뭐 그래 이런 거죠. 야 열심히 노력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면에 도이치방크는 이 전에 발표했는데 오늘 발표하기 전에 발표한 자료 레포트인데요. 연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기 어렵다. 이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다 표현을 썼어요. 질 거다. 잘 안 될 거다 얘기했고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올해 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요인을 이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리세션이 내년까지 있을 가능성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과 금년이라는 요 진한 파란색과 요걸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31%, 36%니까 30% 내외 40%가 안짝이었던 게
내년까지 리세션 확률입니다. 그럼 이것도 높다 그러지만 리세션은 100년 동안에 17번 있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매년 리세션에 들어갈 확률은 20%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주 단순하게 되면. 근데 그것이 지금 얼마로 늘어났냐면 88%로 늘어난 겁니다. 내년까지 있을 확률이. 그리고 올해까지 보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8에서 이번에 88로 늘어났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캐시우드 누님은 지금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 이미. 하고 있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도 마일드한 지금 리세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GDP 나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2분기가 마이너스 0.1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뭘 통계로 하는 거지만 이제 마이너스면 리세션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실과 여부랑 상관없이 그런 게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보다 더한 부분은 이제 매번 이렇게 어려울 때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루비니 교수죠. 루비니 교수가 오늘 또 이거는 기고를 했습니다. 아예 마케로책에서 사진이 했는데. 굉장히 멋있네요. 제가 좀 자신감 있는. 이건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지금요. 근데 어찌 됐건 6가지 5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몇 가지 얘기하면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50%나 더 떨어질 수 있다고요? 지금보다 더가 아니라 고점 대비 5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여기서 지금 30% 40%는 여기서부터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S&P 기준으로 지금 한 4,800이었잖아요. 고점이. 그러니까 지금 한 21%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지금 4,800에서 50%면 2,400이죠. 네. 이분의 얘기는 그건데. 근데 이분은 뭐 10년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라니까 일단 그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실제로 아주 이걸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약간 이런 거 좀 공부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결국 이겁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전쟁이 막을 수가 없다. 라는 표현 쓰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X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분은 엄청 말을 세게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상상 이상으로 그냥 보통 사람보다 말을 막 하는 센 용어로 쓰는 분인데 이분의 시각은 실제로 보면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70년, 80년,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90년 후반 말고 90년 초반까지의 리세션보다도 더 안 좋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지금 인플레이션 하더라도 가장 큰 핵심은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가 더 있다는 건 뭐냐면 각 국가들의 부채, 개인들의 부채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의 어떤 채무 문제가 거기 엮이고 개인의 부채가 엮이면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뭐 맞고 틀리고 나서 이분은 사실 팬데믹 때 그때 들어가면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보면 제3차 세계대전도 곧 일어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뭐 그 신뢰도는 각자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이분도 나름 NIU의 스턴 대학 교수 엄청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자의 의견이 있을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 좀 간략하게 봐주시죠. 네, 주요 종목 중은 테크 주식 위주로 좀만 보겠습니다. AMD 오늘도 좀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떨어졌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가이던스가 오늘까지 나왔는데요. 실적 자체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큰 의미가 없겠는데요. 가이던스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이던스가 한 또 보시면 돼요. 20%를 미스했습니다. 매출 20% 미스했고요. 주당 이익은 40%를 미스했어요. 이런 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2%다 지금 또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나마 생각보다 오늘 결과만 보면 덜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는 저희가 어저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직도 의견이 엄청나게 많이 다르다. 그래서 경론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자산운사인 콜롬비아 스레드니드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반도체가 2배 된다는 얘기까지. 이거는 어떤 순환 사이클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은 모르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스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 느낌 보시면 요돈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제가 하는 그 그림이 같지가 않잖아요. 파워포인트가. 이거 저희 또 데리킴이 이거 만든 거거든요. 데리킴 스타일. 네, 그 데리킴이 매번 저녁 때마다 또 트렌드한 것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내용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야기 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20%나 하향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오늘 주가가 과연 얼마나 좀 부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지가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장도 안 좋고 또 이렇게 개별 섹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수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좀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도 참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밝은 에너지로 오늘 금요일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 라이브 잠시 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